정치파 발마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이어서 시사평론계 플래시 더 도밍고 김원국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도민고 김원국입니다.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태풍도 지나고 그래서 약간은 좀 시원한 느낌 안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맞습니다. 아침에 찬바람까지 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내 사랑 비타민님이 19행디는 이발소 댕겨왔나 봐요. 헤어가 아주 근사하네요. 자, 두 분도 머리 좀 짧게 깎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염색됐습니다. 염색까지. 야, 좋습니다. 단정하게 해야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이 질문 드릴게요. 잼버리 대회를 무난하게 마무리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는 윤석열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 줄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하고요.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정치파발 전에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짧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어요. 결과부터 보자고요. 소정욱 변호사님. 지난주보다 이제 0.8% 올랐어요. 38.3%가 이제 높고요. 이 조사는 이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 닷새간 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되고 응답률은 3.2%입니다. 네, 지난 7일부터 11일이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건데 이 잼버리 파행으로 뉴스가 도배되다시피 했을 텐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뭐 많이는 아닙니다. 0.8% 올랐는데 어떻게들 봐야 되는지 어느 분부터 설명을 할까요? 제가 이제 보기에 0.8이면 똑같잖아요. 이걸 이게 방송을 꼭 해야 됩니까? 전파 낭비 아닙니까? 뭘 똑같잖아. 0.8이면 오차 범위니까. 그러면 뭐 노코멘트 하시겠다는 다른 그게 중요 다룰 게 많은데 제 말은 네. 이것도 시간 낭비 아니냐 이거죠. 자, 그래도 짚어야죠.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0.8 그리고 지난번에도 0.23%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똑같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어쨌든 그게 소폭이라도 조금씩은 올라가는 흐름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층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집한다. 왜냐하면 이 같은 정책 실패, 국격 이 망신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거는 윤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지지층 결집 이게 나타나는 게요. 70대 이상에서 4.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 3.6%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거고요. 지지층 결집으로 오른 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긴장해야 된다. 특히 중도층은 또 내렸습니다. 4.3%. 그리고 부울경에서 7.3%포인트나 내렸거든요. 그러면 부산 잼버리라든가 지금 기대가 있고 있는 측에서는 부산 엑스포.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부산 엑스포. 그래서 그거 걱정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줄이는 중도층의 모습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위기가 높아져야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소폭 올랐는데 일단 민주당도 뭐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요. 국민의힘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긴장해야 된다. 네. 윤 대통령도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저기 서주익 변호사님, 저 밖에 지금 김 부장이 자꾸 설명 좀 하라고 그러는데, 예? 여론조사. 해주세요. 네. 똑같은데 뭘 설명해? 더 이상 안 하시겠다. 알겠어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잼버리 대회를 무난하게 마무리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 이러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어요. 뭐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 시작은 미약했는데 끝은 창대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걸 이게 유종지미,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혼선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문제도 많았지만 마지막에 그 우리 K-팝, K-컬처 문화의 그 우수성을 제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좀 뭐 상당히 그 뒷마무리는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원국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행이었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참담하고 참혹하다라고까지 외신에서는 대한민국
국격 대망신이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폭행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그나마 이 국민들이 지켜주셔서 사고 없이 끝난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종지미가 아니라요. 소잃고 외양권이라도 고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노력했다. 제가 잼버리 대원들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 한국이 준비가 부실했던 데 대해서 그랬더니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국민들이 너무 친절해서 거리에서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났어요. 예, 만났습니다. 어느 나라 대원인지는 영국도 있고요. 파블로라고 하는 이 스페인 대원도 있었고요.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예, 어린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 뭐 한 3-40명씩 이동하는데 그중에 이제 몇 친구들 어제는 제이크라는 영국 친구도 만났거든요. 다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국민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TBS에서 보도국장 기자 DNA가 있어가지고 취재를 참지 못하고. 아이, 근데 뭐 그럼요. 영어로 한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카투사 출신이고요. 미국에서도 오래 있었고 제가 영어 방송도 제가 다 여기 보도국장에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몰랐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무난한 마무리라는 이제 그 사실 이 대통령의 말이 정말 너무 저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기획부터 모든 것이 다 좋아야 이 무난한 마무리인 거죠. 여기서는 일단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장관들 3명의 조직위원장 있죠. 다 대국민 사과하고 전 세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4만 3천 명이 모인 국제 정말 청소년들의 꿈의 장이고 새로운 문화를 개척해야 되는데 마지막 K-팝도 좋았지만요. 갑자기 그 연예인들 동원하는 광급 동원 과거 방식이 돼버렸고요. 저는 빗속에서 혹시나 사고 날까 봐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서정 변호사님 뭐 반론 안 하실 거예요? 네. 자, 반면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화제예요. 문 전 대통령이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까 하늘도 돕지 않았다.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2017년 아닙니까? 유치 당시가 그렇죠.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SNS에 남겼어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서 그 내용들을 봤는데요. 국격을 잃었다.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고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실망이 컸을 국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기업에 대해서 대외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과한 사람이 딱 2명입니다. 한 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정치의 시작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는 정치가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 많은 대원들이 고생했고 나중에 영국, 미국, 싱가포르 대원들 다 떠났잖아요. 4,500명 뭐 수많은 대원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대한민국 국제 역사상이 과거 아시안 게임부터 86년부터 대한민국은 국제대회에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는 족족 모든 대회는 국제 행사는 다 성공했는데 작년에 참담했던 헬로윈 국제 행사 그때 수많은 희생자가 났고요. 이번에 잼버리 대회 4만 3천 명 전 세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오기 쉽지 않은데요. 이 대회 정말 대한민국 먹칠을 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언론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하면 남들이 웃어요. 그분들도 제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 청소년들이 정말 한국민들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잘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나마 잘 사고 없이 끝나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알겠어요. 사람 준비가 부족하니까 하늘도 돕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이 글에 대해서 서정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이게 유체이탈 화법도 거의 중증이 아닌가. 유체이탈 화법.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이 돕지 않았다. 준비가 누가 안 한 겁니까? 본인이 안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5년 동안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평창올림픽은 98% 준비돼 끝나가 넘겨줬는데 이 37% 됐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37%. 그리고 이게 나무가 무성한 대회를 하자는데 나무가 하루 만에 자랍니까? 이때까지 나무 하나 안 심고 뭐 했어요? 37% 준비가 정권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준비를 안 해놨고 이게 남 탓하고 있고 부끄러움이 왜 국민의 몫입니까? 본인이 부끄러워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부끄러워야지. 왜 국민이 부끄러워야 되냐 말이에요. 정말 저는 전직 대통령에서 이런 이게 유체이탈 합법 책임 전가 이게 부끄럽다. 물론 이게 현 정권도 잘못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기반 시설 이런 거는 이게 전 정권에 5년 동안 충분히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7%가 뭡니까? 지금 김홍국 박사가 이 잼버리에 대해서 사과한 사람은 2명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관현 전북지사라는데 여권 쪽에서의 사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씀도 사과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이게 국민이 부끄럽다 하잖아요. 현 정권을 비판하는 거지 본인에게 저는 진심 어린 사과라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이게 김관현
그 관련 그 전북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안 느껴져요. 물론 그 현 정권의 여가부 장관이나 총리도 여기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데 생각은 드는데 좀 사과를 하려면 이게 진심과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봐요. 알겠어요. 문맥을 그리고 읽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버렸다. 이게 국민이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잘못해서 부끄러움이 전 세계에 대한 국민의 몫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이고요. 사과는 제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왜곡하시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정권 인수 1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 시간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인수를 받는 순간부터 내 책임인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 일단 그걸 탓하시는 게 먼저죠. 어떻게 지난 정권의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문장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진솔한 사과가 담겨 있습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예. 자, 여야 입장도 볼게요. 여당 국민의힘은 시작은 열악했지만 마지막에는 감동이 전해진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됐다 평가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뭐 직접 나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면서 이게 나섰겠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상당히 그 성공적으로 끝난 거는 맞아요. 태풍이 왔는데 수도권 와서 공연이라든지 잘한 거는 맞고 이걸 가지고 또 이게 야당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검찰총장 쓰듯이 마음대로 돈 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럼 여기 그 외국에 손님은 와 있는데 지금 여기 태풍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그 숙박비 그러면 누가 내야 됩니까? 민주당이 자기 당비로 내든지 자기들에게 돈 안 내면서 또 이걸 국가 돈으로 정부가 안 하면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럼 여기 외국에 온 사람 보고 네가 다 내라 합니까? 따라서 이걸 가지고 또 여기 썼다고 특수활동비 쓰듯이 막 썼다고 비판하고 있는 정말 이게 야당은 처음부터 이게 대회가 실패하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김한규 의원 뭐랬어요? 이미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면서요. 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회가 실패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해가 소재가 있고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해야만 부산에서 총선의 미래가 있다. 이런 이게 정치적 고려 때문에 나라 행사를 망치는 이게 바로 정말 이게 국익을 훼손하는 이런 행태입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 입장 들어봤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 총리 사퇴,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당연히 뭐 사과하고 3명 장관 당연히 경질해야 되고요. 관련된 거 다 조사해서 전 정권이든 차별 없이 다 조사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감사롭고 더구나 뭐 유병호 총장이 하는 감사원 감사 다 정치적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서정원 변호사님 말씀 너무나 정치적 해석이에요. 부산 이 물 건너갔다 얘기는 물 건너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고요. 제대로 일을 해야죠. 대통령이라도 자 숙박 다 끝냈습니다. 대기 기간 끝나면은 그거는 개인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다 자기들 계획 세워가지고 다 떠나고 다 준비돼 있는데 그 숙박을 있잖아요. 과외 예산 모든 그 예산은요 다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함부로 써서 안 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마치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주 부당한 것이고요. 네. 최소한 정치적인 책임을 질주하는 그리고 이 국가적 망신을 당했을 때 뒷부분 마무리 잘한 거 칭찬해 주십시다. 대신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중부터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감사원이 감사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 앞으로 감사 제대로 진행될지 두 분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이 문제는요 항상 이게 돈의 흐름만 쫓아가면 됩니다. 모든 비리는 이게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그 수많은 예산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 핵심 당원이 대표로 있는 직원이 3명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23억을 타갔을까? 또는 이게 수익약으로 어떻게 해갔을까? 저는 이게 자금 흐름을 쫓아야 됩니다. 결국 이 수많은 돈이 저는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게 잘못된 걸로 돈이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돈을 따라가야 따라서 된다. 이제 감사원이 1차적으로 감사하고 2차적으로 수사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요. 지금 사무총장 유병호 총장이 모든 감사가 정치 감사입니다. 감사원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했던 거예요. 지금 감사원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감사 대상에도요. 국무총리실의 국정을 종합적으로 다 하는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TF 회의를 했는지 모든 것 다 봐야 되는데 밑에 실무기관만 지금 감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제대로 이런 국제행사에 대처했는가. 국가를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 잼버리 대회는 정부위원회 구성돼서 위원장이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조사해서 문제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이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했던 감사를 봤을 때는 전혀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정조사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잼버리 대회 무난하게 마무리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 오늘 윤 대통령 평가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 해석 소개합니다. 잼버리가 언제부터 공연 구경하는 거였나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잼버리 고생들 많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잼버리는 좋았는데 부산 엑스포도 잘 되기를요. 이렇게 또 지지하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요. 김은경 혁신안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지금 대의원제 갖고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해석들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 혁신이 뭐예요? 살을 이게 완전히 자기 살을 벗기고 뼈를 이게 바꾸는 한골탈태. 예. 근데 지금 대의원제 없애는 게 가장 시급한 혁신입니까? 이거는 총선하고도 관계 없어요. 내년에 대의원 뭐 전당대회 할 때 필요하겠죠. 지도부 선출할 때 필요한 거죠. 지금 그렇죠. 제도가. 물론 이제 그 저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이재명 대표가 9월달에 영장 청구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새로 8개월이 넘게 나오면 전당대회 해야 되거든요.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 봐요. 어디 취재가 된 겁니까? 아니 뭐 상식이죠. 지금 모든 상식이고. 보도가 지금 이게 영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고 구속되면 지도부를 8개월 이상 나오면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8개월 미만이면 비대위로 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내가 구속되면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청래 의원이 잡든 김두관이 잡든 우리 쪽이 잡아야 되는데 저 비명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러니까 본인들은 급한 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거 대의원제 이거는요.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 이후의 문제잖아요. 이걸 저는 이렇게 급하게 이거 말고는 또 없어요. 혁신안이. 근데 모든 게 대의원제의 장단점이 있죠. DJ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한 거거든요. 따라서는 이게 없애는 게 가장 시급한 혁신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김은경 위원장은 저는 세계를 두 동강 내고 도망갔다 봐요. 가정을 두 동강 내고 민주당을 두 동강 내고 그다음에 노인 비하 발언으로 우리 국가를 두 동강 내고 자기는 주량을 치버린 거예요. 세계를 두 동강 낸 거예요. 네,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 의견으로 예? 모든 게 제 개인 의견이죠. 뭐 제 말이니까. 네, 너무 극단적이어서요. 뭐 구속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아마 많이 구속이 되고 저는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자신의 개인 생각으로 경강부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보세요. 혁신이가 왜 출발했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이 독단적인 그런 행태들 또는 거기에 줄섬에서 나타나는 대의원제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권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김은경 혁신이라 아예 처음부터 비토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전해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도대체 민주당 분 그 지지하시는 분들을 제가 엊그제 계속 지지방 다니면서 만났는데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당 개혁을 위해서 뭐 하느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검찰 중심으로 하는 정말 국가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뭘 비판하고 뭘 대안으로 해놓고 국회의원으로서 일했느냐. 전해철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많은 일들을 해놓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의 대의원제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들을 국민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당 조직이라든가 또 이 정책에 대한 것들 미래 부분들 혁신한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아까 뭐 세 가지를 동원을 했다는데 너무 지나친 남의 가정사 그런 식으로 함부로 표현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 같이 혁신한 문제 있으면 그 부분 다 같이 고민해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그 정략적인 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절제했으면 합니다. 알겠어요. 방송 들으시다가 0696님이 이렇게 하면 혼나야 해요. 근데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주어는 좀 생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혼나야 된다. 예. 또 다른 분은 서 변호사님 두 동강에 꽂히셨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확정했습니다. 주요 인사 간략히 좀 정리해 볼까요? 가장 이제 김태우 수사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중에 그 조광한 남양주 시장 있잖아요. 또는 이제 강만수 장관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인들이 많더라고요. 8.15는 이번에 그 뭐 이중근 네. 부영 창업주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에요. 수사관보다는 전 강서구청장이죠. 예. 사면은요. 사면에게 국민 통합의 목적도 있지만 잘못된 사법부 판결을 바로잡는다. 이것도 이게 사면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 어떤 기자가 교통방송의 비리를 100개를 폭로했어요. 99개가 정말 중요한 비리 폭로야. 한 개가 좀 아니다. 이래서 이게 한 개로 처벌하면 누가 이게 양심선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이런 게 폭로였어요. 한두 개 뭐 다툼이 있는 게 있다 해서 이걸로 처벌한 게 이게 잘못됐다. 따라서 저는 결국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면이 이제 됐으니까 보궐선거에 다시 나가는 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서 나가는 이게 겁니까? 강서구면에 심판을 받아야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정부 광복절 사면 관련해서 사법부 심판을 2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아마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을 염두에 둔 이런 코멘터를 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참담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세 개 축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이 대법원 헌재 결정은 사실 판단은 마지막에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내용이 어땠든 그리고 내용도 잘못됐죠. 아까는 한계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절반 정도 해서는 안 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어쨌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유죄죠. 유죄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내렸으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해야죠. 이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거는 국민과 시대의 흐름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런데 사법부의 이런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엿장수 바꾸듯이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용 꼼수사면 더구나 선거 때 얼마나 지금 특히 이 김태우 전 구청장 출마 놓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겨냥했다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방식 이건 삼공분립에서도 대통령이 우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사법부나 입법부로 존중해야만 대통령도 존중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자, 들으시다가 두 분의 열정 발언 너무 좋았어요. 또 반면에 목소리면 크면 최고입니까? 이런 또 누구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분도 이제 잼버리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김은국 박사부터 해주세요. 3, 2, 1. 이럴 수가. 이젠 기대 포기. 끝.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창의성이 필요하다는데요. 이어서 서정욱 평론가이세요. 3, 2, 1. 이제 부산 엑스포다. 갑자기 이남희 씨가 울고 싶어라는 노래를 부산 엑스포로. 자, 수고들 하셨어요. 정치파발 마침까지 서정욱 평론가 김옥 박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